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서 이제 실적으로 이동하는 이런 이동기입니다. 이번 12월 지나고 나면 아마 4분기 가이던스 계속 나올 겁니다. 먼저 보시면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빼면 상장사 혹한기 속에서 실적 선방 예정이라고 나오는데요. 매출액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너스 제외하면 나머지 이제 플러스긴 합니다. 이익이 문제인데 여기가 이제 적자 전환 예정이죠. 그리고 좀 늘 쪽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는 뭐 계속 공장 늘리고 뭐 풀가동하니까 그리고 삼성 SDI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이제 배터리 따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늘기는 할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가의 부침은 수급 이슈가 더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 논란도 있고 그렇죠. 국내 100대 상장사 4분기 실적 비교적 선전, 2차 전지업체 가파른 성장세 지속,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완화에 자동차주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주가 괜찮을지는 이 주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아마 뷰일 텐데 주식은 또 수급이 여기가 굉장히 많이 꼬여 있어가지고 내년 주요 상장사 실적 추정치 밑돌 가능성 높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디에 주목하세요? 일단 그 4분기 실적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기사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꼭 공부 자료를 보시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포함해서 봤을 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이 아니라 한 10% 정도 늘어난다라는 거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긍정적이죠. 단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율보다는 좀 낮습니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영됐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 빼고 보죠. 빼고 봤을 때 몇몇 업종은 선방하지만 몇몇 업종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거죠. 또 4분기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 연말에 보너스 지급이라든지 일회성 비용 같은 경우 올해 떨지 못한다라면 4분기에 떨어내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분기 같은 경우 이제 3분기까지는 매출액 증가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지만 매출액 증가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은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꼭 그걸 악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일회성 비용, 상여급 지급이라든지 일회성 비용을 떨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례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저는 오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제 경기가 둔화기잖아요. 경기 둔화기일 때는 YOY가 중요하게 본 게 아니라 QOQ가 더 중요합니다. 그 전분기 대비.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는 기저효과 때문에 당연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1, 2, 3분기까지는 통용이 됐었던 부분들이에요. 예. 하지만 3분기 이후서부터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고 있고 경기 둔화가 3분기부터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라는 재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4분기 때 본격적으로 시장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예. 3분기만 하더라도 그 전에 팔렸던 것들이라든지 선주문이 들어왔던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선방했다라면 4분기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의 성적표를 반영하는 첫 분기다라는 생각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됩니다. 따라서 예. 지금은 YOY보다는 QOQ가 중요하죠. 이 추세입니다. 3분기, 2분기부터 3분기, 3분기부터 4분기, 내년 1, 2, 3분기까지 이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는 거죠. YOY 기준으로 늘어난 것들은 긍정적이지만 QOQ가 꺾이고 있다라면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주가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도 QOQ 기준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전망치잖아요. 4분기 실적이 언제 나타나냐면 내년 온기 실적 나타날 때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그 분기 실적은 45일이고요. 온기 실적은 이제 90일이기 때문에 온기 실적 발표할 게 3월 말 이제 주총 때 납니다. 예.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별로 그렇게 발표를 안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가 내년 이제 뭐 2월 정도 돼서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면 벌써 온기를 바라보지 4분기만 바라보지는 않거든요. 다음 가이던스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이제 예. 2022년 걸 토탈해서 생각하지 2023년 2월 달에 2022년 4분기를 보는 시각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4분기는 좀 묻혀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을 여기다 떨어냅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발표는 합니다. 다트 들어가시면 4분기 실적을 2월 15일까지 45일이니까 예. 발표하도록 돼 있죠. 그 상황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QOQ로 계산하셔가지고 추세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년 대비는 그 전년에 워낙 이제 안 좋았- 밀려 예. 있었기 때문에 예, 기저를 생각을 해서 그 전분기 대비로 꼭 체크를 하자는 포인트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이번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하고 보는 게 좀 맞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제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상여금, 그다음에 예. 소송 비용, 예. 그다음에 뭐 일회성으로 건물 매각 차익, 더해서 환율 효과 이런 것까지 이제 제해서 봐야 시계열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투자자들 성향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기 투자자라면 이거 다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예. 하지만 내가 장기 투자자고 이 기업과 동행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장에 있어서 곡선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빼버리고 나면 그 곡선이 평탄화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걸 한번 계산해 줘야 되고 예. 좀 수고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단기 투자자분들은 그냥 대다수의 분들이 또 있는 그대로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여기 종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대표 기업들인데 투자 의견 코멘트 할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리고 벌써 이제 우리들의 시야는 내년으로 가 있잖아요. 예. 2022년보다는 벌써 내년도에 이제 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마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다음 주 정도 되면 제가 항상 매년 놓치지 않고 1월 초에 하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의 신년사를 봅니다. 이 신년사라는 게 향후 기업의 비전. 비전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 비전이라는 게 단순하게 물론 실무진들이 써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저도 홍보팀에서 일을 해봐서 알지만 예. 그래도 대표이사가 그리고 회사의 어떤 방향에 있어 총수가 나중에 자기 생각들을 집어 넣거든요. 네. 문구에 대한 어떤 그 디테일은 빠지더라도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 보셔야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각 사업 계획들이 이제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그러한 자료들에 따라서 제뉴어리 임팩트, 그러니까 1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2차 전지를 앞으로 뭐 어떻게 한다라든지 예. 자동차를 어떻게 우리가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가 일단 워낙 세게 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 극복 방안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1월 달에 주가 움직임은 좀 달라질 수 있는 업종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또 뉴스가 나오면 저희가 예. 또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 열고 추가적인 투자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애플 이어서 테슬라 잡았다. LG 노텍 이야기인데요. 카메라 모듈 쪽이죠. 그렇죠. 이번에 요 증설 이슈가 있습니다. 네. 총 1조 6,600억 원 정도 투자키로 발표가 주말 사이에 좀 나왔고요. 신규 매출 전망입니다. 광학솔루션 매출 2022년도 부분인데 매출 대비 한 15% 늘린다고 보면 이 정도 늘어날 수 있겠고 25.8% 늘린다고 보면 또 이 정도로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그 관측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차세대 기술의 역대 최대 규모 투자. 내년 성장의 강력한 증거라고 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주가도 많이 쉬기는 했는데 근데 폰에 들어가는 폴드 줌 공급 예정입니다. 예, 카툭티라고 하죠. 여기 좀 뒤에가 땡겨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그 카메라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요 기술력은 이게 안에서 이게 접히는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튀어나오는 것도 방지하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하고요. 향후 2년간 신규 매출 6조 8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됩니다. 어떻게 볼까요? 지금 내년도 1조 6천억이고요. 올해 1조 투자했습니다. 올해 1조 벌써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예. 내년도 1조 6천억을 또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소식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논의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줌 이런 쪽들로 현재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죠. 자, 일단 줌부터 보죠. 그러니까 간단히 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줌 같은 경우 굉장히 이게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단가도 높고요. 그래서 두 가지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들이 좀 엇갈립니다. 일단 이게 이제 단가가 올라가니까 예. 이 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애플이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애플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공급망들을 다 모아서 가격을 책정하는데 예. 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반영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심점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물건을 안 받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받되 적정 단가를 안 쳐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200원에 만들어서 뭐 250원에 납품해야 되는데 뭐 220원, 210원에 납품해라라고 한다라면 예. 만들어내고 이익이 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워낙 비싼 거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 보통 렌즈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네. 애플에서 약간의 가격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율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율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결정적인 한마디를 드리죠. 내년에 LG이노텍 재무제표는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왜요? 지금 이것들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공장을 네. 지으면서 매출이 일어나는 것보다 예. 공장을 짓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비용 부과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러면 예. 감가상각 비용이 급증해 버립니다. LG노텍 같은 경우가 과거 어떻게 보면 기업의 특성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 이제 LED 사업 부분을 했을 때 예. 2조를 투자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가상각을 떨어내면서 다 적자였었어요. 몇 년 동안 LED 사업 매출이 안 일어나고 감가상각 떨어내는 동안. 그래서 나온 증권가의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이 에비타 이익을 보자. 감가상각을 제외한 에비타 이익을 봐달라고 LG노텍이 누누이 얘기했고 예. 애널리스트들도 에비타 이익을 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적자인데 감가상각 비용을 제외하면 흑자거든요. 아, 그렇게나 차이가 나요?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2조를 4년 내에 떨어버리니까 5천억씩 그냥 떨어버린 거예요. 5천억이 적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천억 났는데 5천억 비용 떠니까 마이너스 2천억이 나온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에비타 이익으로 보면 2천억 흑자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런 LG노텍의 공격적인 행보, 이게 어떻게 회계상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계상 적자가 났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LG노텍은 에비타 이익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내년도에 LG노텍뿐만이 아니라 에비타 이익을 봐줘야 될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에코프로비엠, LG엔솔 이런 것들이 막대하게 설비 투자가 들어가게 된다라면 예. 감가상각을 떨어내야 되거든요. 이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 1조를 돼서 공장을 했다 그래서 1조로 바로 재무제표에 해결해 버리는 거 아닙니다. 이 1조를 10년 동안 그러면 1,000억씩 떠는 회사가 있고 5년 동안에 2,000억씩 떠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익 규모가 달라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설비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에비타 이익을 내년도에는 봐주면 남들이 그걸 계산 안 할 때 여러분들이 계산한다라면 충분히 비교 우위에 올라설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당장에 딱 눈에 보이는 실적, 재무제표 안 좋아져서 이제 만약에 그렇죠. 흔들릴 때는 그럼 매수의 기회. 매수죠. 당연히 그건 매수죠. 그건 그러면 예. 거기에 포함되는 기업이 LG이노텍. LG, 그러니까 지금 러프하게 얘기하면 내년도에 네. 막대하게 설비 투자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 예. 미국에다 공장 짓는 기업들 다 내년 내후년에는 공장을 짓는 동안에 매출이 잘 안 일어나죠. 그 배터리 공장. 그렇죠. 그거 이제 공장을 짓는 거고, 공장. 그러니까 반도체는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을 막대하게 떨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별로 안 흔들리죠. 하지만 LG엔솔이라든지 뭐 SK온,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제가 이제 러프하게 생각나는 게 하나솔루션 이런 쪽들은 에비타 이익으로 내년에 봐줘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시적으로 이제 투자했던 것이 이 재무제표상 안 좋게 보인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성장성을 봐야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나중에 그럴 그거는 때 매출로 이렇게. 땡겨와서 다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되고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야 LG이노텍 그 뭐 카메라 모듈 판대인데 왜 적자야? 라고 보신다라면 그거는 재무제표에 대한 오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전에 그런 관점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공정 막 증설할 때. 그렇죠. 사실 에비타 기준으로도 거기는 흔들림이 없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이제 종목을 보는 팁을 주셨습니다. LG이노텍도 긍정 평가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뭐 연말이면 매해 이제 이 얘기가 나왔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근데 내년 1월 9일에서 12일 이제 미국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번에 한 3년 만인가 거의 그럴 것 대면으로 같습니다. 대면으로 이제 드디어 열린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원래 대면 추진했다가 워낙 이제 분위기가 코로나 확산 속도가 또 심상치 않아가지고 다시 비대면으로 돌렸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 참가 기업들 이제 언론에 공개돼 있는 것들 위주로 제가 아침에 좀 정리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가서 여러분들 혹시 그 뭐 우리 그
큰 뭐 해서 이제 뭐 무슨 산업박람회, 네. 뭐 무슨 박람회 이런 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봤죠. 가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조그만 부스에 자기네 예. 홍보 이렇게 차려놓고 저희도 이제 저는 그러다가 이제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물어보고 얘기하고 홍보음을 받아오고 홍보지 막 주잖아요. 홍보지 막 주고 가지고 뭐 가세요. 기념품도 주고 막 맞아요. 이렇게 예. 막 가서 이제 뭐또 시연도 해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자리예요. 그렇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의 계약이라든지 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지금 삼성바이오, 롯데바이오, SD바이오 센서만 독립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장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무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큰 어떤 컨퍼런스 장소에서 각각의 이제 룸들이 있겠죠. 룸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 쫙 일정표가 나오니까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와서 들을 거고 예. 동시간대에 또 다른 컨퍼런스도 많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거기를 가실 거고 따라서 삼성바이오나 롯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CDMO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와서 들을 거고 예.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쪽들은 수많은 이제 그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뿌리겠죠. 이 의학 쪽에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그 당장은 원인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성과가 여기서 성과가 들려오겠죠.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명암 뿌리고 수많은 그런 것들을 뿌려 놓으면 관심 있는 그런 쪽들에 대해서 이제 상대 나라에서 이걸 보고 한 다음에 그걸 안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연락이 오고 맺혀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 이게 불과 우리가 2015년대 제약바이오 막 붐 날 땐 예. 이 소식의 주가가 막 올랐었어요. 예전에는 한다 하면은 한다 하면 뭐 무조건 그냥 올랐어요. 외국 나가면 뭐 참가한다 그러면 예. 조그만 부스인데도 오르고 막.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무슨 큰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 얘기들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는 좀 냉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이 소식에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잘못 사시게 된다라면 오히려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긍정적인 뉴스이긴 하지만 주가를 드라마틱하게 끌고 가는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이걸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오랫동안 조금 했는데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매도 시점을 잡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됩니다. 매수 시점이 아니고요. 예.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우리가 그 네오시티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회사는 자사주를 팔고 임직원들은 주식을 팔면서 자신들의 차익 기회를 삼았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회사를 욕하는 것보다 그들이 볼 때는 이 올라가는 게 인정이 안 되니까 팔았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갖고 계시다라면 그런 식의 접근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 기사 체크해봤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